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어학 전 영작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출처는 여기에 나와 있고, 밑에 그 동영상 설명 부분에서도 따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클릭하면 가실 수 있게. 자, 그럼 일단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영작하는 과정은 영어로 작문하는 과정은 영어를 공부하는 분야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한 영어 지식을 습득해야 하지만 가능한 분야이다. 말하기는 문법에 상관없이 몇 개의 단어만 나열하거나 몸짓과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어로 쓰는 것은 말하기와는 다르다.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고 문학적인 표현 능력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영작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문단이 완성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영작문은 모든 영어 공부 중에서 가장 사실 제일 좀 힘들고 골치 아프고 하기 싫고 금방 실정이 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주변 그러니까 영문법, 어휘, 뭐 독해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야말로 종합예술적인 그런 분야가 바로 영작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저도 영작을 거의 전문적으로 저는 영작에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영작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영작 공부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새는 영작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뭐 그냥 이렇게 CNN 듣고 또 뭐 신문 보고 영어 신문 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USA 투데이 등등 이렇게 짬짬이 조금씩 보고 이게 그 자체가 영작 공부입니다. 물론 제가 영작을 또 직업적으로 의학 영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하여튼 이 영작이라는 것이 정말 평생을 해도 늘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일단은 영문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말하기는 문법에 상관없이 몇 개의 단어만 나열하거나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상대방 의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어 몇 개만 쭉쭉 이야기하면은 문법이 틀리더라도 전달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단어 몇 개만 이야기해도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영작이라는 것은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문장을 완벽하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대충 알아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법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휘력도 풍부해야 되고 어휘력이 이제 풍부한 거는 사실 영작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 회화, 독해 특히 독해 어휘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휘력은 모든 영어 공부의 제일 출발점이 어휘입니다. 특히 단어 수거 중에서도 단어가 제일 기본이고 근데 이제 어휘력은 이제 독해에 많이 필요하고 독해를 많이 하면은 사실은 영작문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많이 본 그런 이 문장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100%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글을 쓰면은 엉망이 됩니다. 예,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글을 많이 읽고 그걸 많이 연습을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듬고 또 다듬고 이런 과정에서 영작 실력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거 그냥 독서만 많이 한다고 영작을 잘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영작을 잘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글을 별로 읽지 않은 사람보다 영작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한다면 월등히 높죠. 그러나 전혀 영작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문장을 써본다면 역시 영 문장이 이상하게 나오기는 매 일반입니다. 예, 첫 문단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문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학 연습 전 영어 작문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자신이 배운 교재를 이용해서 영어로 작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즉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배운 교재를 이용해서 영작 연습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일단 한번 배운 적이 있어서 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작에 대한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개인적인 영어 실력에 따라서 교재 선정을 달리 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교재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중2 영어 교재의 내용을 영어로 작문을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영작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루에 한 과정 정도 영작 연습을 하면 적당한 양이 분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영작 연습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재까지 마스터하고 어학연수를 따르면 아마도 100% 성공하는 어학연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어학연수를 물론 뭐 가서 뭐 말만 하겠다 나는 뭐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학연수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그 미국에 뭐 유학을 간다. 특히 뭐 대학원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영작문 실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뭐 영작 실력이 별로 없고 말도 별로 못해도 학위 하나 정도는 따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저는 숱하게 봤고 대충 뭐 이렇게 때울 수 있거든요. 대충 뭐 이렇게 흉내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갔다 오면 뭐 떵떵거리지만은 좀 있으면 금방 다 뽀록이 나고 탄로가 나죠. 실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리고 또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그나마 그 허세도 못 부립니다. 그다음부터는. 물론 그 유학 가서 성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영어를 잘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한 개도 안 하고 완전 영어 농땡이에 영어 점수가 뭐 맨날 뭐 50점, 뭐 30점, 40점 이렇게 나온다. 그런 분은 미국 가면 거의 200% 실패합니다. 예, 뭐 이제 뭐 내가 뭐 여기서 한국에서 놀지만 미국 가서 뭐 조금만 지나면은 뭐 애들이 영어 배우듯이 나도 금방 배울 것이다. 예, 이런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가서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계속 놀면은 우리나라에서 노는 것이나 미국에서 노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가서도 뭐 적극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게 나이가 다 들어서 예를 들어 뭐 한 고등학교 정도 아니 고등학교에 어학연수 가는 사람 잘 없죠. 대학생들이 보통 가는데 대학생들이 가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뭐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노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낫겠지만 여기 우리나라 들어가면 또 그마저도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열정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 미국 가면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냥 미국 간다고 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한국에서 그 없던 그런 좋은 환경, 주변에 온데 영어를 하고 영어를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더 신나게 공부를 해서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건 거두절미하고.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배운 교재를 이용해서 영작연수를 하면 효과적이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영작은요, 자기 실력보다 너무 지나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조금 쉽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의 책을 골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독해도 뭐 해나갈 수 있고 실력이 늘 수도 있지만은 영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을 해서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금방 포기할 가능성이 많고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자기 실력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걸 택해서 오래오래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 쉬운 걸 택했더라도 오래오래 꾸준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뭐 중2 교재를 하라고 했죠. 이래서 뭐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중2 교재도 이제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중1, 중2, 중3 교재를 아주 즐겁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쉬운 책인데도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그런 그 계기가 되고 자극이 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쉬우면 쉬울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그러기 힘들죠. 쉬우면은 어떤 자극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으면요, 뭐 실적 내고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쉬울수록 더 기본적인 것을 파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2 교재도 제가 여기 지금 뭐 이분 글에는 중2 교재를 가지고 하라 했는데 중2 교재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영작을 하면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중2 영어 교재 내용을 영어로 작문을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의 영작 실력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상당한 수준이죠.
네, 이거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중1 교재도 사실 좋습니다. 중1 교재는 대신에 이제 너무 쉬운 것도 많고 하지만은 요새 중1 교재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옛날에 뭐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영어를 배우지 않을 때는 중1 교재가 너무 쉬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도 않을 테니까 중1 교재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1 교재, 중2 교재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뭐 뒤에 구체적인 그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참고서에는 그 우리말 번역이 나와 있으니까 번역을 통해서 역으로 영어 작문을 연습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뭐 하루에 한 과 정도 영양 연습을 하면 적당한 양이 분량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과 정도를 하려면 정말 굉장한 양입니다, 이게. 예, 뭐 처음에 며칠은 쉽겠죠. 근데 뭐 이걸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려면은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이 정도를 마스터하고 중1, 중2, 중3, 고1까지 교과서까지 마스터하고 이렇게 하면 뭐 100% 성공하는 어학연수를 이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마치고 간다면요. 그분은 이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미국에 가면은 또 뭐 다른 영국 이런 데 가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미국 가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죠. 물 만난 고기. 마음껏 헤엄치면서 마음껏 표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음 문단. 자, 이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잡서를 준비한다. 구체적인 걸로 중학교 2학년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 영어 잡서가요. 그 영어 문장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배운 교재가 가장 좋음. 예. 자신 일단 한번 배우면서 익숙하죠.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장문이라는 것은 100%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그냥 한번 독해하고 넘어간다. 그 영장문 절대 못합니다. 영어로 쓰라면 절대 그 영어로 복기를 못합니다. 하루에 한 과씩 연습한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영문을 한번 읽는다 처음에. 예, 뭐 한번 읽기는 그래도 쉽죠. 물론 좀 지겹겠지만 한글 번역본을 보고 영작을 실습한다. 그렇죠. 영어 참고서에는 한글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영문을 써나가는 것이죠. 진짜 영문을 보고 교정을 한다. 좋습니다. 교정을 한 후에 한글 번역본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틀렸는데 다시 그걸 한번 하면 그 다음엔 덜 틀리겠죠. 거의 원문에 가깝게 영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 엄청 좋겠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죠.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끝나면 계속 중3, 고1로 교재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인데요. 이거 참 뭐 말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기보다는요 지겹습니다. 그냥. 예, 이 영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입에 떡을 턱턱 넣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고 머리를 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게 귀찮아서 못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이런 중1, 중2, 중3 정도 교재 같으면요 기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것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대입다 어려운 문장 뭐 이런 이상한 구문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잔뜩 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쉬운 문장, 기초적인 문장을 많이 해놓아야지. 그래야 그것이 어디에 가더라도 적시적시 써먹을 수가 있고 뭐 어떤 논리적인 글을 쓰더라도 그런 기초가 되어 있다면은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은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몇 문장 해놓으면요, 그 평생 가도 그게 써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쉬울수록 써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장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장이 뭐 한 7, 80% 이루고 나머지가 어려운 문장 20%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항상 쉬운 쪽으로 이 글에서 그러다 하나 뭐 여러분이 확실히 건질 게 있다면은 가급적 쉬운 교재를 가지고 그래도 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교재가 어려워버리면은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일주일 못 갑니다. 네, 그렇게 교재가 쉬워버리면 그래도 아주 쉬워버리면은 그래도 일주일은 넘길 수 있고 일주일 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뭐 대성공이죠. 석 달까지 가면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석 달 하면 뭐 중2, 중3, 중 고1 한다는데 그 정도 가면 그건 정말 대박이고 그렇게 하려면 뭐 거의 영어에 올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려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책, 영어 책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오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새 영어 교과서들 뭐 옛날하고는 달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 뭐 그런 교재들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물론 만들겠지만은 그 원어민들이 검수를 다 합니다.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영어라도요. A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걸 B라는 유명한 작가가 보면 고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하죠. 아, 이 문장 너 틀렸다. 저 사람 아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일부러 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끼리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영어 교과서가 엉망이다. 천만의 말씀. 엄청나게 잘 돼. 물론 실제로 틀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실수로. 그런 것은 이제 고쳐야 되죠. 그런 오류.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만은. 그거 말고 뭐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뭐 영어답지 않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영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것은요. 미국 가면은 정말로 고급스러운 영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교과서를 보면은 정말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그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문장을 미국 사람들이 잘 쓰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웬만큼 글을 많이 써본 사람 아니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영어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더 나아가서 한다면 좀 쉬운 그런 영어 소설 같은 것도 한번 해본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뭐 사실 엄청 어렵겠죠.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전에 그 말씀드린 영어 기사 베껴 쓰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냥 베껴 썼어요. 그냥 영어 소설 쉬운 거 갖다 놓고 아니면 영어 이렇게 중1, 중2 뭐 이런 교과서도 갖다 놓고요. 그냥 베껴 쓰기 해도 좋습니다. 그거 베껴 쓰기 하는 게 아무래도 쉽겠죠. 그래서 공부를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대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는 거죠. 좀 자신감이 생기고 아 내가 이만하면 내가 실증을 안 느끼고 지속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덤벼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덤벼들면은 금방 뭐 KO 돼버리고 살살살 해서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붙고 익숙해지면 그때 한번 작정을 하고 달라들어도 물론 됩니다. 물론 작정을 하고 달라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0%죠. 영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느긋하게 한다는 것은 서둘지 말고 영어는 어렵다. 공부를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조심조심 간다는 것이죠. 공부를 쉽게 한다는 것은. 뭐 어렵게 한다는 것은 그런 조심성이 없이 그냥 막 가다가 그냥 막 쓰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작 강의 3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